일단 오늘 경기 토트넘이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2위 맨시티와 승점 5점 차이가 됐습니다. 단독 1위인데 승점, 물론 한 경기를 더 했지만 승점 5점 차로 달아나게 됐고요. 토트넘이 정말 좋은 흐름에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경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굉장히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늘 경기 2골을 실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10라운드를 치렀죠. 10라운드 중에서 멀티골을 실점한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경기를 제외한 멀티골을 실점하지 않은 6경기에서 실점을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렇게 수비하는 팀은 사실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어려워합니다.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밀집시키고 사실 오늘 경기를 보시면 절대 끌려 나오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토트넘도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벤 데이비스가 우독이 대신 나왔죠. 보통 이제 토트넘이 이렇게 수비 라인이 갖춰져 있을 때 우도기의 오버래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왼쪽에서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넓게 움직이고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풀백 한 명이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이게 보통 우도기가 하는 움직임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메디슨이 움직이면, 물론 메디슨도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풀백이 먼저 움직여주면 수비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메디슨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고 여기서 이제 여유롭게 볼을 잡으면서 패스를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벤 데이비스가 이런 좋은 오버래핑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메디슨이 어쩔 수 없이 히샬리송이 공간을 만들 때 메디슨이 올라가서 침투하는 장면들이 오늘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디슨 쪽에 수비가 쏠리면 요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도기가 빠졌다는 것에 대한 단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밀집한 수비를 상대할 때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 메디슨의 이제 패스 공급, 이런 것들이 토트넘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보낼 때 메디슨을 거쳐가지 않으면 매끄러운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히샬리송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 데이비스가 본인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우독이었으면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들어온다 싶을 때 바깥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수비를 가운데서 밀집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도기의 움직임을 벤 데이비스가 잘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벤 데이비스가 이 공간으로 잘 못 뛰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수비를 끌어낼 때 메디슨이 조금 더 올라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원래 이쯤에서 패스를 공급해 줬다면 메디슨이 한 칸 올라가서 뛰기 시작한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메디슨이 측면에서 좀 볼을 잡을 때 히샬리송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도기 같았으면 약간 뒤에 빠져있다가 좋은 공간이 나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의 오늘 움직임을 보시면 미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침투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벤 데이비스가 약간 경기 감각도 부족하고 우도기보다 오버래핑의 타이밍을 잘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오늘 토트넘이 왼쪽 라인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메디슨이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에게 공간이 안 나니까 메디슨이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볼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 왼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약간 부족한 반면에 오른쪽 라인에서는 이 사르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르가 오늘 경기에서 왼쪽 라인에서는 우도기의 오버래핑이 없으니까 답답했잖아요. 오른쪽에서는 사르의 오버래핑,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사르가 유일하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계속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클루셉스키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때 가운데에 있었던 사르가 수비가 클루셉스키에게 쏠릴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사르의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이 오늘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사르가 뒤에 쳐져 있다가 클루셉스키가 끌고 나가는 타이밍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도 너무나 이제 빠르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또다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죠. 약간 왼쪽 라인에서 우도기의 공백, 그러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나와서 기동력적인 측면을 못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수비 라인 사이에 갇히고 히샬리송은 투박하고, 이러니까 왼쪽 라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에 사르가 경기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포로가 약간 측면 지역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지역에 있는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오니까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나죠. 그리고 이때 가장 기동력 좋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사르입니다. 사르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또 무너뜨리니까 전체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또 사르를 막기 위해 또 한 명이 끌려 나와요. 한 명을 끌고 나오고 사르의 움직임 때문에 또 한 명이 끌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에 메디슨에게 공간이 났죠.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욕심내지 않고 컷백을 주면서 메디슨이 안쪽으로 강하게 붙여준 볼이 자책골이 되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무너뜨리기도 어렵고 플러스 우도기가 없기 때문에 메디슨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면서 메디슨의 활약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때 사르가 어떻게든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 주면서 메디슨이 자책골을 유도하는 슈팅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수비가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토트넘이 준비해온 패턴을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대0이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토트넘이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전반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내려가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서 공격해야 되고 패스를 공간이 없는데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골이 들어가자마자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질 않습니다. 이게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그냥 안쪽으로 패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본인들이 지고 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략 자체가 오늘 끌려 나오지 않다가 토트넘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수비를 하다가 끊어내서 역습하겠다, 이거였으니까 절대 안 나와요. 한 골이 들어간 이후에도 안 나오니까 비카리오가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서 어떻게든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올라오게끔 만들죠. 그래서 공격수 한 명이 비카리오에게 달려들 때 그제서야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공격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토트넘이 본인들이 준비한 빌드업 패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비카리오가 전방으로 패스를 걷어내지 않고 계속 볼을 끌다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가 비카리오를 압박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골키퍼가 빌드업에 가담한다는 것은 무조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선수 숫자가 한 명 더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카리오에게 압박을 안 들어갔다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로메로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의 선수가 포로 압박하고 비카리오를 압박하는 선수가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이베르를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밀리는 거죠. 비카리오 골키퍼를 공격수가 압박하러 가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앙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포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놓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거는 뭐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는 건 토트넘이 뭐 계획된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포로가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클루셉스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사르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한 골을 넣은 다음부터는 본인들의 페이스를 찾으면서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으로 경기를 만든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득점이 나올 때도 보시면요. 이번에는 사르가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르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미드필더들을 끌고 나오니까 중앙 지역에서 호이비에르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로메로가 편안하게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아서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르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측면 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가 볼을 받아서 사르에게 보내주고요. 사르가 이제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한 번의 롱패스를 넘겨줍니다. 이것 자체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매우 체계적이죠. 사르가 중앙에 있다가 나와주면서 중앙에 공간을 만들고 그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포로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사르가 측면에 나간 상황에서 여유롭게 볼을 받고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사르가 패스를 넘겨준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오늘 교체 투입된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받는데 여기서도 토트넘이 준비된 패턴이에요.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때 끌려나가는 선수의 뒷공간으로 다른 한 선수가 뛰어들어간다.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메디슨이었죠. 그리고 메디슨에게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잘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메디슨이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쏠리니까 측면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좋은 공간으로 2차적인 침투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의 환상적인 아웃프론트 패스. 이 패스가 중요했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 찬스를 놓치질 않죠. 그러니까 이 득점이 토트넘이 준비된 패턴으로 나왔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답답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 나오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뭔가 공격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골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나오게끔 만들고 나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넓게 펼쳐준 다음에 끌려나갈 때 다시 침투가 들어간다거나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토트넘의 패턴이 전반전 내내 그리고 후반전 첫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안 보이다가 한 골을 넣자마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토트넘이 정말 준비가 잘 된 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책골도 사르의 침투가 준비된 패턴이니까 그런 것마저도 토트넘이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오늘 경기도 잘 발휘가 됐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운영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전에 벤 데이비스의 플레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메디슨을 못 도와주고 히샬리송을 못 도와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좀 답답했는데 바로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합니다. 물론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벤 데이비스보다 엄청나게 많이 잘하진 못했지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골이 들어간 다음에 비수마를 바로 바꾸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비수마가 오늘 그렇게 좋은 플레이도 아니긴 했지만 비수마가 오늘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를 못 나와요. 이제 이거는 비수마가 오늘 첫 경고가 약간 거칠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99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기에서 경고를 많이 받는 선수들이 경고가 안 나오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비수마가 지난 경기를 쉬었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비수마를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이 오늘 경기에서 원터치 패스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샬리송이 2차적인 침투가 오늘 경기 좀 안 좋았습니다.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끌어낸 다음에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히샬리송이 패스를 잘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다시 히샬리송이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2차적인 침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침투 플레이가 히샬리송이 좀 부족했죠.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파악하고 히샬리송을 빼고 브레넌 존슨을 넣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공간 만들고 다시 침투하는 공간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히샬리송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교체를 통해서 바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던 장면이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좋은 감독이구나. 그런 것도 있고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참 뭔가 하나로 뭉쳐있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고 나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이팅하자. 계속 이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움직이는 게 나와요. 분명히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경기가 이겼는데 사르한테 가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요. 경기 막판에 끝나기 전 마지막 공격에서 측면이 완벽하게 열리면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왔던 장면인데 이게 포로가 측면 공격수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여기서 공간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이 부분을 사르한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사르가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가 좀 측면 지역을 잘 커버를 했어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경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경기에 안 좋았던 것들을 피드백을 한다. 이거는 정말 팀이 잘 굴러갈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이 끝난 다음에 손흥민하고 같이 심판에게 계속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를 하냐?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늘 추격골이 아이유의 팔에 맞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오심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고 팔에 맞았냐 안 맞았냐로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메디슨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한테 가서 이거 팔에 맞은 거였다. 계속 이제 그 승부욕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벤탄쿠르가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히샬리송한테 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팬들 앞에 벤탄쿠르를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환호를 받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이라던가 경기를 준비해오는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선수들이 끝까지 승부욕을 보여주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 벤탄쿠르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팀의 조직적인 측면이나 분위기나 뭐 경기력적인 측면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오늘 경기가 매우 이제 힘든 경기였지만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본인들이 이제 뭐 준비했던 패턴이라던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승부욕 이런 것에서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